여러분, 이번 회차 예고는요, 진짜로 도파민 뿜뿜이라는 말 말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왜냐면 한 장면에서 터진 게 끝이 아니라 그 장면이 연쇄 폭발로 이어지거든요. 가족은 무너지고 사랑은 밀려나고 회사는 판을 깔고 시장은 또 싸웁니다.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건 다들 그만하자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만할 마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일공정한 vs 양동익 아직도 이러고 있네. 근데 웃기게 시작해도 결국 눈물로 갑니다. 시작부터 어이가 없어요. 뭐야 이게? 아직도 이러고 있네. 이 대사 그대로입니다. 공정한이랑 양동익 두 사람은요, 나이를 먹고도 싸움이 학습이 아니라 습관인 사람들이에요. 어이 공명정대한 공정한. 어이 양지 바른 양동익. 너 또 땡땡이 깔래? 둘이 서로 자존심 건드리는 말투가요, 마치 어릴 때 그대로예요. 그리고 웃긴 건 싸우는 이유가 진짜 유치합니다. 애들이 놀린다는 둥, 빨간 내복이라는 둥, 분식집 알바를 봤다는 둥, 그런 말로 서로를 긁고 있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요. 이게 단순 개그가 아니라 둘의 관계가 아직도 사춘기 감정에 묶여 있다는 신호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 둘은 아직도 서로를 이기고 싶고 서로한테 지고 싶지 않은 거죠. 이게 그냥 키읔키읔로 끝나면 좋은데 온정시장에선 이런 유치함이 결국 권력 싸움으로 넘어가니까 문제입니다. 그리고 둘이 결국 결론 내립니다. 동전 던지기로 결정하자. 누가 이사 갈지 동전 던지기로요. 여기서 이미 느낌 오죠? 이 집안 사람들 중요한 걸 너무 쉽게 정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이유가 있어요. 진짜로 중요한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가 없으니까 동전 같은 운에 맡겨버리는 겁니다. 이 공대한 쓰러짐 이게 몸이 아니라 마음이라니까요. 그러다가 갑자기 공대한이 쓰러집니다. 옆구리가 아파. 공정한이 급하게 만져보고 다들 급성 충수염 아니냐 병원 가야 되지 않냐 이러는데요. 근데 열도 없고 반발통도 없고 급체 같고 딱 애매한 상태예요. 여기서 공주아가 정말 중요한 말을 딱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삼촌 몸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대사요. 그냥 대사 하나가 아니라 공대한 서사의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공대한은 겉으론 멀쩡한 척하잖아요. 집안 살림 다 떠맡고 일도 하고 웃기까지 하고. 근데 속은 이미 오래전부터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무너짐이 이제 몸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한성미가 여기서 전문의처럼 딱 정리해줘요. 특정 인물과의 대면이 촉발 요인이 된 거죠. 지속되면 장기질환처럼 나타날 수도 있어. 이거요. 그냥 의학 설명 같아도 사실은 경고예요. 공대한이 지금까지 참아온 게 이제는 참는다고 해결이 안 된다는 신호.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잖아요. 그 특정 인물 바로 그 여자, 그 사건, 그 집안의 난장판과 연결되는 사람이라는 걸요. 삼눈 부상 체크 사고가 아니라 감정의 결과일 수도 있다. 다음 장면에서 공주아가 한성미 눈을 검사하는데요. 이게 너무 현실감 있어서 오히려 더 무섭습니다. 동공 크기는 대칭이고 출혈은 없어. 번쩍거리면 안과 응급으로 정밀 검사 받아야 돼. 한성미는 통증은 있는데 괜찮다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통증이 아니라 한성미의 표정입니다. 한성미는 원래 완벽한 얼굴로 버티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번엔 그 완벽이 깨져요. 그 얼굴이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 사고가 단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를 말리다가 생긴 일이고 그 말리다가 나온 감정이 질투, 분노, 열등감 같은 것들이 얽혀있기 때문이죠. 은빈이가 갑자기 말합니다. 박사님, 우리 새 엄마한테 맞았어요. 여기서 공주아가 확 돌아서죠. 뭐?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더 폭탄입니다. 말이 꼬이는데도 핵심이 나와요. 고모랑 숙모랑 바람. 공주아가 바로 소리칩니다. 야, 너 지금 누구랑 누구라 그랬어? 즉, 이건 단순 싸움이 아니라 관계 폭로예요. 관계 폭로는요, 한번 터지면 누가 다쳤는지보다 누가 누구 편이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다음 장면이 바로 그 유명한 현관 난장판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사우디 출국? 배웅? 그 순간 자기야가 터진다. 민용길은 사우디 간다고 배웅 받는 분위기예요. 양동익은 웃는 척하고 차세리는 예쁘게 꾸미고 나오고 도착하면 전화해 이런 정상적인 가족 톤인데요. 그때 현관 앞에서 터집니다. 지금 나 버리고 사우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문장으로요. 사우디는 핑계가 됩니다. 출장은 핑계가 되고 배웅은 연극이 되고 집안은 전쟁터가 됩니다.
이경이 들어오면서 말하죠. 오늘 너무 예쁜데요. 원래 여자는 중요한 날엔 자신을 위해 꾸민답니다. 이게요, 너무 소름인 게 이경은 부끄러움이 없어요. 자기 인생에서 중요한 날이라고 믿고 들어온 거예요. 누가 봐도 그 중요한 날은 파괴인데 본인만 축하처럼 들어온 거죠. 그리고 결정타. 자기야. 이 단어 하나에 민용길 얼굴이 하얘지고 양동숙 눈이 돌아가고 공대한 숨이 막히고 양선출 혈압이 올라가고 차세리는 계산을 시작합니다. 한 집안의 모든 감정이 동시에 올라오는 순간이에요. 양동숙이 결국 이경을 알아봅니다. 공대한 마누라 너였어. 이경이 아주 뻔뻔하게 말해요. 그래요. 나야. 당신 남편이 사랑하는 사람. 여기서 양동숙이 뺨을 치고 머리채를 잡고 난장판이 벌어지죠.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의 진짜 포인트는 폭력이 아니라 민용길의 1초입니다. 양동숙이 민용길을 보며 묻잖아요. 너 지금 누구 편 들었어? 민용길이 그 1초 망설이거든요. 그 망설임이요, 양동숙 마음을 완전히 꺾습니다. 남편이 나를 먼저 잡아주는 게 아니라 저 여자를 먼저 보호하려 했다는 게 보이니까요. 그리고 공대하는 여기서 또 한 번 찍힙니다. 자기 아내가, 자기 집안이, 자기 이름이 온정 한복판에서 조롱당하는 느낌이 되니까요. 공대하는 소리 못 지르는 사람이라 더 위험합니다. 소리 지르는 사람은 아직 에너지가 남아있는데 말이 없어지는 사람은 진짜로 무너지고 있는 거거든요. 5차셀이 울기 전에 방법부터 꺼내는 사람. 난장판이 커질 때 차세리는요,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잡습니다. 차세리가 양동숙에게 조용히 말해요. 아가씨 이혼 안 하려는 이유, 지우 때문이죠? 양동숙이 바로 인정합니다. 그렇죠. 차세리가 다시 묻습니다. 그거 말고 또 있어요? 양동숙이 말하죠. 없어요. 오만정 다 떨어졌어요. 여기서 차세리가 칼처럼 결론을 냅니다. 그럼 이혼해요. 이게 사이다처럼 들리는데요. 사실은 무섭습니다. 차세리는 따뜻한 위로가 아니라 탈출 경로를 설계해주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다음 회차는 이혼이 감정이 아니라 전략이 됩니다. 육지우의 한마디 어른들이 무너지는 장면. 양동숙이 지우 앞에서 말합니다. 지우야, 엄마가 할 얘기 있는데. 아빠랑 이혼해. 여기서 지우가요, 너무 담담하게 말하죠. 난 괜찮아. 나 때문에 억지로 살지 마. 그러면 우리 다 불행해. 여러분, 이게 왜 무섭냐면요. 지우가 다 알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아이가 이미 집안 분위기 다 느끼고 있었고, 엄마가 버티는 이유도 알고 있었고,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말이 양동숙에게는 허락이 됩니다. 이제 그만해도 돼. 라는 허락. 그런데 회사에서도 터진다 한성미를 FG 모델로.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회사에서도 판이 깔립니다. 다음 시즌 FG 모델로 한성미를 고려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공식 제안 넣기 전에 디자이너들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공주아는 입을 꾹 다물어요. 왜냐면 지금 한성미는 온정에서 불륜 루머 폭행 논란 사고 이런 걸로 흔들렸고 그걸 모델로 세우면 회사도 같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게다가 더 큰 문제는 공주아가 양현빈과 공적 관계로 돌아서기로 했다는 것. 공주아가 부사장 앞에서 말합니다. 앞으로는 공적인 사이로만 지내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대해주세요. 이 말이요, 공주아가 차가워진 게 아니라 살려고 하는 말이에요. 가족도 아프고 회사도 아프고 시장도 아픈데 거기서 사랑까지 붙잡으면 모두 더 아플까봐 두려운 겁니다. 양현빈도 결국 말하죠. 내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많이 널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 거절해서 미안해. 여기서 심리 클라이맥스가 또 옵니다. 공주아는 겉으로는 괜찮다고 하겠죠. 근데 속은요, 아는 척하지 말았어야 했나라는 후회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공주아가 마지막에 혼잣말처럼 느끼는 감정이 딱 저거예요. 나만 죽겠구나. 8 엔딩 성공한 미팅, 실패한 마음. 바이어 미팅은 성공적으로 끝납니다. 공주아가 디자인 철학과 디테일을 설명하고 다들 감탄하고 패턴 정교하다 이런 반응이 나오죠. 근데 양현빈은 미팅 끝나자마자 딱 잘라 말합니다. 전 여기서 바로 퇴근할게요. 그 말이요, 공주아를 더 아프게 합니다. 왜냐면 공주아가 원한 건 사과도 고백도 아니고 그냥 예전처럼 한 번만 누나라고 불러주는 거였을 수도 있거든요. 공주아는 딱 인사만 합니다. 들어가세요, 이사님.
여기서 화면이 끊기면요, 시청자는 못 나갑니다. 왜냐면 질문이 3개가 동시에 남거든요. 현관 난장판이 끝났다고요? 아니요. 현관에서 터진 건 사건이었고 다음 화는 그 사건이 남긴 후유증이 본격적으로 사람을 찢어놓는 회차가 될 겁니다. 1. 양동숙은 울지 않는다. 대신 정리한다. 양동숙은 지우 방문을 닫고 나와서도 한참 서 있을 것 같아요. 지우가 너무 담담하게 난 괜찮아라고 말했잖아요. 그 말이 양동숙을 살린 동시에 양동숙에게는 도망갈 핑계를 없애버린 말이었습니다. 이제 양동숙은 지우 때문에 버티는 게 아니라 지우를 위해 끝내야 하는 사람이 된 거죠. 양동숙이 차세리에게 말합니다. 나 진짜 이혼할게. 차세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바로 현실을 깔아요. 아가씨, 그럼 순서가 있어요. 감정 먼저가 아니라 증거 재산 아이부터요. 양동숙은 그 말에 한 번 더 숨을 삼킵니다. 이혼이 끝이 아니라 전쟁 시작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니까요. 여기서 차세리는 양동숙에게 3가지를 먼저 시킬 가능성이 커요. 민용길 계좌현금 흐름 확인. 지우 양육권 양육비 시나리오 정리. 이경 관련 리스크 차단 접촉 차단 증거 보관. 양동숙은 화내는 대신 차갑게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양동숙이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은 분노가 아니라 수치심일 거예요. 내 결혼이 사랑이 아니라 관리 대상이 되어버렸구나. 근데 그 수치심을 삼키는 이유는 오직 지우 하나입니다. 이 민용길은 미안해가 아니라 살 길을 찾는다. 민용길은 다음 화에서 반성한 남편처럼 잠깐 연기할 겁니다. 이 타입은 늘 그래요. 집안 어른들 앞에서는 고개 숙이고 지우 앞에서는 다정한 척하고 양동숙 앞에서는 다시는 안 그럴게 같은 말로 시간을 벌죠. 근데 양동숙은 이제 민용길의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양동숙은 민용길의 눈을 봅니다. 지금 미안한가? 가 아니라 지금 어디로 도망칠까? 를 보는 눈인지. 민용길은 결국 도망칠 구멍을 찾습니다.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뭔지 아세요? 사우디가 아니라 돈입니다. 돈이 있어야 도망도 가고 도하고 상황을 뒤집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민용길이 은근히 양동익 쪽에 붙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러면서요. 근데 양동익은 민용길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손익으로 볼 겁니다. 양동익 입장에서는 지금 집안 망신이 커졌고 선거도 지고 체면이 구겨졌잖아요. 민용길 같은 폭탄은 필요 없어요. 그럼 민용길은 더 불안해지죠. 붙을 때가 사라지니까. 그 불안이 커질수록 민용길은 더 비열해집니다. 양동숙에게 지우 생각해서라도 조용히 하자는 식으로 압박할 수 있어요. 이 말이요. 듣는 순간 양동숙은 확 깨닫습니다. 아, 얘는 지우를 지키는 게 아니라 지우를 이용하는구나. 여기가 다음화 첫 번째 큰 심리 클라이맥스가 될 겁니다. 삼이경은 버림받는 순간부터 폭주한다. 이경은 현관에서 이미 한 번 확인했어요. 민용길이 자기 편이 아니라는 걸. 민용길이 눈을 못 마주친 그 순간 이경의 사랑은 애원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애원은 오래 못 가요. 애원이 오래 가면 사람은 결국 복수로 갑니다. 다음 화에 이경은 이런 단계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민용길에게 연락 폭탄. 민용길이 회피 이경 불안 폭주. 나만 망할 순 없다로 전환. 양동숙 또는 공대한 쪽의 거래 제한. 이경이 양동숙에게 직접 문자를 보낼 수도 있어요. 언니, 민용길 돈 숨긴 거 알아요. 나랑 얘기해요. 이게 왜 무섭냐면요. 이경이 단순히 불륜녀가 아니라 이제는 돈의 흐름까지 쥐고 흔들 수 있는 변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양동숙은 이경이 너무 싫지만 동시에 지우를 생각하면 그 제안을 무시하기도 어렵습니다. 여기서 양동숙의 두 번째 클라이맥스가 옵니다. 내가 저 여자랑 거래를 해야 하나? 내 자존심보다 지우가 먼저인가? 양동숙이 가장 싫어하는 선택지를 강제로 마주하게 되는 거죠. 4. 공대안은 무너지는 방식이 조용해서 더 위험하다. 공대안은 다음 화에서 겉으로는 더 멀쩡한 척할 겁니다. 왜냐면 공대안은 가족들 앞에서 무너지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몸이 먼저 무너져요. 옆구리 통증, 숨막힘, 식은땀 같은 게 다시 올라옵니다. 공대안은 이경이 현관에서 한 말이 계속 귓속에 남습니다. 나야. 당신 남편이 사랑하는 사람 나. 이 말이 공대안의 자존심을 찢어놨어요. 게다가 공대안은 속은 남자가 아니라 가족을 위험에 빠뜨린 남자가 되어버렸잖아요.
나선혜까지 상처받고 공정한도 흔들리고 한성미까지 엮였고요. 그래서 공대한이 다음 화에서 혼자 무너지는 장면이 나올 수 있어요. 기타를 잡아도 손이 떨린다거나 약국 불을 끄고도 멍하니 앉아 있다거나요. 이 장면은 시청자 마음을 확 잡습니다. 소리 지르는 드라마가 아니라 조용히 무너지는 사람이 진짜 아프거든요. 오 한성미는 사과가 아니라 전쟁 준비를 한다. 한성미는 눈 부상을 당했죠. 근데 한성미는 그런 상태에서도 감정보다 판을 먼저 읽습니다. 누가 이 상황을 설계했나? 이 생각이 먼저 들어요. 한성미는 차세리가 일부러 그랬을 수도 있다고 말한 부분을 그냥 넘기지 않을 겁니다. 한성미는 차세리를 직접 만나거나 최소한 은빈에게 묻겠죠. 그날 정확히 누가 먼저 손댔니? 이 질문은 단순한 진실 찾기가 아니라 다음 공격을 막기 위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FG 모델 이야기가 본격화됩니다. 태안그룹 쪽에서 한성미를 모델로 고려한다는 말이 나왔잖아요. 이게 다음 화에서 엄청 위험한 불씨가 됩니다. 왜냐면 한성미는 지금 온정에서 사건 중심 인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프리미엄 라인의 얼굴이 된다? 박준혁 같은 사람은 이걸 놓치지 않습니다. 리스크입니다. 브랜드 이미지가. 이러면서 공주화를 흔들고 양현빈을 흔들 겁니다. 육공주화는 공적 관계 선언 이후 더 외로워진다. 공주화는 양현빈에게 말했죠. 앞으로 공적인 사이로만 지내요. 공주화는 그 말을 하고도 마음이 후회로 타들어갑니다. 공주화는 양현빈을 좋아하는데 가족들이 다 아프니까 자기가 욕심내면 더 아플 것 같아서요. 그리고 양현빈은 다음 화에서 진짜로 이사님으로 돌아갑니다. 회의, 미팅 보고 딱딱하게 굴겠죠. 공주화는 그 모습이 더 아픕니다. 차라리 예전처럼 누나라고 부르던 때가 더 낫지 않았나 싶어서요. 여기서 공주화의 세 번째 클라이맥스가 들어갑니다. 공주화가 혼잣말처럼 느끼죠. 아는 척을 하지 말았어야 했나? 7. 양현빈의 선택 포기 선언이 진짜인지 방패인지. 양현빈은 가족이 너무 아픈데 나까지 아프게 할 용기가 없다고 했죠. 근데 이게 진짜 포기일까요? 아니면 공주화를 보호하기 위한 방패일까요? 다음 화에서 양현빈은 공주화를 피하는 척하면서도 공주화가 흔들리면 결국 다시 잡아줄 가능성이 커요. 특히 공주화가 회사에서 박준혁에게 흔들리는 순간 양현빈은 참지 못합니다. 그런 양현빈의 무의식적인 보호가 오히려 더 소문을 키울 수도 있어요. 둘이 끝났다며? 근데 왜 저렇게 챙겨? 이런 식으로요. 8 엔딩은 이렇게 가야 합니다. 공식화냐 폭로냐. 다음 화 엔딩은 두 가지 중 하나로 강하게 끊길 수 있어요. A. 이경의 폭탄 거래 엔딩. 양동숙에게 문자 하나가 옵니다. 민용길 돈 숨긴 곳 알아요. 양동숙이 손이 떨리는데 지우가 옆에서 묻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양동숙은 웃으면서도 눈이 젖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시청자는 알죠. 이혼이 사랑 문제가 아니라 돈 전쟁이 됐다는 걸. B회사의 모델 발표 엔딩. 태안그룹 내부에서 한성미 모델을 거의 확정처럼 띄웁니다. 그 순간 공주화가 멈춥니다. 엄마를 회사 얼굴로 세우면 온정의 난장판이 전국으로 번질 수도 있다. 그리고 양현빈이 공주화에게 딱 한마디를 해요. 공주화, 나 더 이상 못 피하겠어. 여기서 끊기면 미칩니다.